오늘 시리즈는 30평대 아파트 위주로 알아봤고요.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그런 상품들을 알아봤고, 일부 구에서는 신축과 준신축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입지 좋은 구축들 위주로 같이 한번 담아봤습니다. 지금 당장 관심 가질 9억 이하 아파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메이커입니다. 네, 오늘은 9억 미만 아파트 찾기라는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시청은 1.5배속으로 해주시는 걸 권고드리고요.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주세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메이커야, 왜 갑자기 웬 9억 미만 아파트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일단 저희는 서울에서 물건을 찾고 있고 1억 미만대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만 찾다 보니까 대부분 5억 초반 미만대, 그러니까 5억 미만대 아파트들만 찾다 보니 다른 분들께서도 관심 갖는 타겟층이 다른 분들도 있으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게다가 9억 미만 아파트는 지금 이슈가 있죠. 왜 갑자기 9억 미만이냐라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죠.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올 1월에 열렸습니다. 올 1월 29일 이후부터 상담이 시작됐는데 초반부에는 대부분 어떤 대출이 많이 이루어졌냐면 대환 대출 위주로 이어졌어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품을 바탕으로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거를 신규 대출로 받으려고 준비해 두신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나온 상품들로 대출을 받아서 이용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변에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한다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이런 대상자분들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갈아타면서 혹은 미뤄왔던 신규 주택에 대한 매입들을 이제 실행을 하면서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한 주택 매매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정부에서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 한 해만 이 대출로, 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로 배정된 예산만 27조 원입니다. 현재까지 4.5조 원 정도 소진됐다고 하니 아직까지도 많은 예산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특히나 2, 3분기 때에는 대안보다는 신규 대출로 이 상품을 이용한 주택 매매가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9억 미만 아파트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9억 미만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대신 알아봐 드릴게요. 그래서 각 구별로 9억 미만 아파트를 알아볼 거고요. 오늘 시리즈는 30평대 아파트 위주로 알아봤고요.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그런 상품들을 알아봤고 일부 구에서는 신축과 준신축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입지 좋은 구축들 위주로 같이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떠나볼게요. 지금 당장 관심 가질 9억 이하 아파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은평구. 지난 시간에 브리핑했던 은평구와 서대문구 물건들부터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은평구의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첫 번째 물건은 바로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정고점이 10억 8,500까지 일어났었고 10억대에서만도 거래량이 그래도 꽤 일어났습니다. 9억부터 9억 후반 10억대에서 일어난 거래만 합쳐도 총 20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8, 9억대에서는 매매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하방이 8억 중반선에서 잘 맞춰지고 있다라는 이렇게 지표상에 보이죠. 이거는 19년 말부터 20년 초에 다시 서울에 2차 상승기가 있었죠. 이때부터의 거래량을 기점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1층 매물이 7억 9천 그리고 중고층의 남양에 굉장히 좋은 매물대 하나가 8억 3천에 있는 매물이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라면 나쁘지 않은 평형과 나쁘지 않은 동의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담아봤어요. 여기는 제가 은평구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시세 트래킹을 계속하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1200세대 가까이 되는 대형 단지 중에 하나고 15년차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지만 충분히 상품성이 좋은 아파트입니다. 북한산의 전기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숲세권 아파트이기도 하고 초역세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지는 수영장도 보유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초품화 아파트예요. 지금은 충분히 조정받은 가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저렴한 금액에 잡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가격대의 거래는 사실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충분히 좋을 만한 호재들도 있죠. 인접지역의 재개발도 예정돼 있습니다. 독바이 역세권 재개발 그리고 불광 5구역 재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위편에는 불광 1구역에 대한 재개발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것만 있나요? 아니죠. 교통호재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무산되긴 했지만 BC값이 도달하지 못해서 아직
논의가 더 진척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곳에 뭐가 있죠? 신분당선 서북 연장 노선이 독바이역에 들어오는 노선도 예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삼성역까지 연장되게 돼 있죠. 하지만 이건 엄청 오래 걸린 일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회자가 되고 있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가격이 훌륭한 단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담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단지는 북한산 시리즈와 다르게 또 하나의 관심 갖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 백년산 시리즈 중에 하나, 백년산 힐스테이트입니다. 백년산 힐스테이트는 1차부터 4차까지 이 합산 세대수만도 거의 4,000세대가 넘어가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차와 3차 매물이 지금 7억 후반부터 8억 초반대에 형성된 매물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정고점은 10억 5천이었어요. 10억대에서만도 거래가 3건 일어났고 9억부터 10억까지 총 11건이 일어났습니다. 거래량으로만도 굉장히 훌륭한 단지였고 8, 9억 선에서의 거래 또한도 많이 일어난 단지입니다. 여기도 아까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와 비슷하게 8억 5천 선, 8억 중반선에서의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방이 견고하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곳은 최근에 전세가 상승이 도드라지고 있어요. 은평구 인근에 신규 공급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전세가 상승 폭이 조금씩 더 있었겠죠. 그런 단지에 지금 8억 중반보다 더 저렴한 30평대 매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초품화에다가 숲세권이고 유예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역세권이 아닌 게 최대의 흠이에요. 여기는 비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교통호재가 있어요. 바로 서부선입니다. 바로 백년산 힐스테이트 3차 바로 아래쪽에 서부선 역세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과거에 여기 없는 곳에 여기 형성되게 된다면 이 인근의 인프라가 어떻게 개선이 될지 가늠이 되시나요? 아직까진 가늠이 안 되더라도 분명히 훨씬 과거보다 나아질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되는 아파트 중에 하나고 충분히 좋은 가격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백년산 시리즈 중에 가장 대장 아파트 한번 담아봤습니다. 백년산 SK뷰 아이파크입니다. 이 아파트는 백년산 시리즈 중에 가장 대장 아파트예요. 왜냐면 신축이기도 하고 1305세대의 대형단지이기도 하고 4년차 초신축입니다. 게다가 조경이 너무 우수하고 힐스테이트 시리즈처럼 높은 구름지까지 올라가지도 않는 그나마 이쪽 단지에 있는 곳 중에서는 일부 평지에 속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도보로 응암역까지 이용이 가능해요. 물론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지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단지예요. 정고점은 12억까지 갔던 단지가 지금 매물이 9억대에 있다면 이 정도라면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을 이용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 단지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담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은평구는 여기까지 보고 서대문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서대문구에서는 신축 기준에선 매수로 관심 가질 만한 단지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지 좋은 구축으로 먼저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 아파트는 바로 DMC 레미안 클라시스 아파트입니다. 서대문구의 가성비 훌륭한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이 아파트는 1114세대의 대형단지입니다. 게다가 이 아파트는 초중을 끼고 있어서 생활권이 훌륭하고 학세권입니다. 게다가 공원을 품은 아파트예요. 그리고 인근에 바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재울 7구역이죠. 가재울 7구역은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지역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지가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인근의 신축 아파트의 인프라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아파트가 33평 기준에 8억 초반대의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과거 정고점은 9억 5천이었고요. 이때 기준으로 따진다면 지금 정고점 대비로는 약 15%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도 8억대 중반선에서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 있고 8, 9억대에서 충분히 매수 지지선을 받쳐주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런 아파트 단지의 지금 8억 초반 매물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금액대라 생각이 돼서 같이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서대문구의 학세권이라고 한다면 가재울 초등학교를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이 가재울 뉴타운에서는 가재울 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재울 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는 단지 중에 구축이지만 그래도 가격선이 견고하고 상방도 많이 열려있는 단지가 바로 남가자 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155세대의 대형단지예요. 서대문구의 아파트 중에는 그래도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아파트입니다. 고점대 거래가 다수 일어났어요.
이 아파트의 정고점은 11억까지 있었고 9억에서 11억 사이의 거래 또한도 꽤 일어난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지금 매물대가 얼마부터 있냐? 8억 초반에 매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변이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해서 신속통합기획 지정이 돼서 남가자 2동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 연희 1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까지 났죠. 그러면 어쨌든 이 인근에 신규 아파트들이 또 공급될 예정이라는 것들 때문에 집가를 조금씩 끌어올려주는 그런 간접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단지입니다. 게다가 홍제천에 바로 인접해 있죠. 홍제천 개발에 따른 환경권이 점차 나아질 예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간접 호재를 볼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담아봤습니다. 남가자 현대아파트입니다. 자, 다음 관악구 물건 한번 볼게요. 관악구 또한도 신축 기준에서 30평대 아파트를 9억 미만에서 담을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악 파크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최대의 단점 뭘까요? 언덕입니다. 엄청난 구릉지에 언덕이 있어서 유모차 끌고 왔다 갔다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으신데 단지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물론 단지 밖으로 유모차를 끌고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위치 중에 있죠. 게다가 초등학교가 멀어요. 그래서 초등자녀를 키우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진 못하지만 영유아 중학교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혹은 신축 아파트를 좋아하는 분에게는 그래도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지인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정고점 얼마였을까요? 10억 8천이었습니다. 그래서 8, 9억대의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단지고 이 아파트가 20년 1월, 19년 말부터 지금까지 2차 상승기 이전까지 이렇게 따진다면 지금 가격대가 전혀 오르지 않은 가격대 매물대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와 있는 매물은 8억 9천 매물이 있습니다. 이 가격을 사지 말고 이 가격에 나와 있는 매물을 조금 더 조절해서 사면 어떨까요? 저는 충분히 좋은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소형 단지긴 하지만 숲세권에 있고 2호선을 진입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2호선을 진입하는 신축 아파트들은 30평대 기준에서는 굉장히 호가가 높습니다. 하지만 관악파크푸르지오는 아직까지는 가격대가 그래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악군의 소중한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담아봤어요. 이 아파트와 비슷한 평당가를 지닌 아파트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호도가 좀 더 높은 거는 바로 관악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고요. 바로 인접해 있는 관악 우성 아파트는 구축이긴 하지만 그래도 평당가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관악 드림타운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 있는 아파트죠. 하지만 2호선 역세권 근접한다라고 봤을 때는 관악 파크푸르지오나 나머지 단지들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끼고 있는 것들은 좀 차이가 있고 세대수에서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거래량으로 본다면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이 월등히 많고 그런 단지들이 호가도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긴 했었지만 파크푸르지오는 그래도 신축, 준신축 기준에서는 괜찮은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담아봤습니다. 자, 그럼 양천구 매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또한도 신축 기준에서는 30평대 아파트를 담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신정뉴타운에 있는 두산이브와 롯데캐슬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 본다면 롯데캐슬을 조금 더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신정뉴타운 내의 아파트 중에 930세대의 그래도 중대형 단지 중에 하나죠. 목동 학원가를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고점 거래가 많았어요. 이곳의 전고점은 12억까지 올랐었고요. 11억대에서도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단지입니다. 9억대에서는 월등히 많이 일어났죠. 이 단지에 9억짜리 매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조건이 돼서 이런 단지를 산다라고 한다면 빨리 가서 보고 조금씩 조절해보는 그런 작업을 하면 어떨까요?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이 신정뉴타운에는 남아있는 개발 계획들이 있죠. 바로 재개발입니다. 이 인접해 있는 3-1, 3-2 구역은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1-3 구역은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났죠. 그러면 이 다음 단계에 맞춰서 어쨌든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제외하고도 인근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포함한 신월동, 신정동 일대는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일 큰 게 바로 목동의 재건축이죠. 목동 신시가지가 재건축된다면 재건축이 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무언가 뭐죠? 이주입니다. 이 이주의 배후지로서는 신정뉴타운의 이 아파트들만큼 좋은 건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합리적인 금액대라고 한다면 매수를 고민해 볼 만한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담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성북구로 넘어가 볼까요? 성북구는 저는 지금 기준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 바로 성북구지 않나. 사대문 진입이 굉장히 빠른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치가 많이 저평가된 아파트가 많은 곳이 성북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아본 바로 아파트 첫 번째는 꿈의 숲 푸르지오입니다. 이곳을 담은 이유는 8억 미만대 아파트예요. 성북구 준신축 관심단지 중에 714세대나 되는 중형단지인데 15년차 준신축 아파트 중에 그래도 8억 미만대의 아파트가 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이죠. 정고점은 10억 5천이었고요. 이 아파트는 7, 8억대 거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나온 매물들 또한도 이 가격대의 매물이죠. 여기는 초, 중이 인접해 있고 공원이 있는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훌륭한 곳입니다. 인근에 신속통합 포함해서 3080 도심 공공 재개발까지 인접지가 다 개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즉 지가 상승을 불러올 만한 요인들이 많다는 거죠. 장이 12구역, 미아 4-1, 미아 16구역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단지들이 계속 옆에서 나와줍니다. 게다가 여기는 지하철 불모지였죠. 지하철 불모지였던 곳에 이제 동북선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동북선은 원래 착공이 돼서 지금 준공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완공되려면 얼마나 남았나요? 다니려면 실제로는 지금 2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원래 26년 5월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땡겨질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언젠간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역세권 예정지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지죠. 여기는 경사 빼고는 다 우수한 것 같아요. 성북구 일대는 구릉지 위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경사를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곳이 평지였다면 이 가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격대라면 일부 조금의 구릉지라고 한다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금액대인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담아봤습니다. 다음은 정릉 이편한 세상 2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또한도 지금 7억 후반대의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고 8억에 위치한 매물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고점 얼마였을까요? 9억 6천이었고 전고점 대비로 본다면 지금 약 15% 정도 내려온 이 가격대의 매물이 있고 여기는 9억대에서도 거래가 활발히 일어났었어요. 성북구의 준신축 단지들 중에는 제가 관심 깊게 보는 그런 단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가 인접해 있고 공원이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훌륭합니다. 게다가 여기 또한 꿈의 숲 푸르지오처럼 뭐가 있죠? 인근에 재개발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막 진행되는 그런 곳들이 아니라 조금 더 진척 상황이 빠른 그리고 곧 있으면 분양도 앞둔 동선 2구역 같은 경우는 갤룡건설에서 이제 곧 분양을 할 예정이고 도남 6구역은 롯데캐슬이 시공을 할 예정인데 이제 사업 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어요. 이런 진행 단계별로 있는 재개발 사업장들이 인근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호재죠. 지금 당장에는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곳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생활 인프라를 같이 공유한다면 훨씬 더 좋은 단지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조경이 우수하고 거주민 만족도가 우수해서 전세로 사시던 분들이 매매하는 그런 층도 많이 나오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직주 근접이 우수하죠. 즉 광화문, 을지로 일대로 진입하기가 너무 용이한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단지로 보이는 그런 아파트라서 담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성북구의 단지는 꿈의 숲 대명 루첸입니다. 이 단지는 611세대 중형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7년 차가 되다 보니 준신축에서 구축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아파트예요. 하지만 여기는 성북구에는 원래 구릉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평지입니다. 아까 정릉동의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도 구릉지에 위치해 있죠. 하지만 여기는 평지예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게다가 엄청나게 큰 숲을 앞에 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서울 꿈의 숲이죠. 북서울 꿈의 숲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런 곳이 역세권 예정지예요. 바로 여기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꿈의 숲 앞에 있는 하늘차 아파트와 이 대명 루체는 역세권이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단지가 초품화예요. 게다가 여기 단지에는 임대동이 하나도 없는 일반 분양 세대만 가지고 있는 이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선호도 또한도 우수한데 이게 가격이 괜찮았네요. 정고점은 10억 5천이었던 이 아파트가 지금 8억 5천대 매물이 있습니다. 8억 5천대 층도 괜찮은 매물이 있어요. 이런 매물이 여기 보면 중개사도 9곳에 내놨죠. 매물을 내놓으신 분이 조금은 급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런 매물을 잘 조율해서 사신다면 어떨까요? 충분히 좋은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전고점 대비로 본다면 약 20% 가까이 빠져있는 매물이네요. 한 17, 18% 빠졌나요?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담아본 이 단지 30평대 성북구의 관심단지였습니다. 자, 노원구로 넘어가 볼까요? 노원구의 첫 매물은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초신축이죠. 너무 좋습니다. 859세대의 5년차 신축 아파트입니다. 월계역 초역세권 아파트예요. 여기는 바로 이 전전 시간에 얘기했던 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초수혜지입니다. 이마트타운 부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초수혜지죠. 게다가 경원선 지하하는데도 수혜를 받습니다. 동부간선 지하에도 수혜를 받아요. 게다가 동북선이 또 들어옵니다. 앞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해요. 게다가 세대수도 괜찮아요. 뭐 400, 500세대, 2, 300세대 아파트도 아니고 1000세대에 육박하는 859세대 아파트입니다. GTX 호재도 있습니다.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신축 아파트가 9억에 있네요. 9억에. 이 아파트 어떠신가요? 가격대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 요즘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 얼마인가요? 11억대에 분양을 해도 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신축 아파트, 충분히 괜찮은 아파트가 9억이다. 여기는 하자 보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부실 시공에 대한 이슈가 많아서 하자 보수가 굉장히 많았던 단지인데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파악하고 괜찮은 단지다 싶으면 매수를 함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가격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아본 아파트입니다. 자, 다음 노원구의 다음 아파트 볼까요? 바로 월계동에 있는 롯데캐슬 누나입니다. 제가 왜 계속 월계동을 보여드리냐면 노원구에서 좀 주목받는 상계동이나 중계동 일대는 신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준신축 위주로 담아봤고 입지 좋은 구축 기준에서는 학군지 일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매물들 위주로 먼저 오늘은 담아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롯데캐슬 누나 아파트 정고점 얼마였을까요? 9억 9천이었고요. 8, 9억대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아파트 지금 가격대 얼마부터 있죠? 7억 후반부터 있고 8억 초반까지 있습니다. 850세대 중형단지고 여기도 18년차 접어들기 때문에 준신축에서 구축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성은 굉장히 우수하고 생활 편의성도 좋습니다. 게다가 초중고, 월계동에서 초중고가 다 붙어있는 단지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환경권도 좋아요. 바로 우이천 공원 인접해 있고 거기다가 동북선이 공사 중인데 동북선이 생기게 되면 초역세권 예정지입니다. 이런 곳에 이제 전철이 경전철이 다니게 되면 어떨까요? 지금 이 가격에서 머무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격선을 좀 망설이고 계셨다면 계속 다녀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단지라 생각이 돼서 담아봤습니다. 바로 롯데캐슬 누나입니다. 자, 다음은 강북구로 넘어가 볼게요. 강북구에 관심단지 뭐가 있을까요? 강북구 하면 처음에 거래량이 많이 일어난 단지 먼저 봐야겠죠. SK, 북한산시티 있죠. 이 단지보다 저는 좀 더 신축을 먼저 봤습니다. 물론 북한산시티 같은 경우는 삼각산 초등학교를 보낸다는 이점 때문에 아이 엄마들이 선호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충분히 상품성에서도 괜찮고 괜찮은 단지 중에 하나가 두산 이브 트레지움입니다. 2011년식 아파트라 이제 14년 차로 들어드는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상품성은 충분히 우수하고 솔샘역 역세권에 들어갑니다. 준신축 30평대 가격 기준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가격대인 7억 후반대의 가격입니다. 여기는 우이 신설선이 연장되면 연장 호재를 간접적으로 받게 될 것이고 게다가 앞에 체육문화센터도 있고 커뮤니티도 훌륭하고 주차장도 너무 양호합니다. 그런 곳에 대형 단지인데 여기에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거래량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가격선이 조금만 빠지면 거래가 엄청나게 달라붙는 그런 단지 중에 하나고 전세가 상승폭 또한도 괜찮은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단지의 평균 거래가가 얼마였나요? 8억 중반대의 거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단지에 지금 7억 후반 매물대는 충분히 동 호수가 괜찮다는 전제 하에 어느 정도 가격대의 조절만 이루어진다면 매수를 망설이실 필요가 많이 없는 그런 단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돼서 담아봤습니다. 바로 강북구의 두산 이브 트레지움 아파트입니다. 자, 다음 강북구 물건 한번 볼까요? 트레지움보다 조금 밑에 있는 그 단지 레미안 트리베라 2차입니다. 1차보다는 2차가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 상권이 우수하고 초중고 인접의 학세권입니다. 게다가 여기는 트레지움이랑 같이 체육센터랑 문화시설들이 향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이 인근에 30평대 대비로 한다면 충분히 훌륭한 가격이라 생각이 돼서 담아봤습니다. 8억 5천대. 아까 두산 이브 트레지움은 7억 8천대부터 있었죠. 여기는 8억 5천대부터 있는 이 아파트 단지가 과거 정고점 얼마였나요? 11억 8천까지 올랐었고 10억대에서도 거래가 꽤 있었습니다. 이런 단지가 평균 거래가는 8억 중반대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
지금 나와 있는 8억 중반대 매물도 괜찮은 가격대라는 생각이 돼서 담아봤고요. 여기 또한도 대형 단지입니다. 1330세대고 15년차 준신축 아파트예요. 이런 단지라고 한다면 향후에 상승기 때 일부 수익 구간을 만들면서 그 다음으로서의 전환을 꿈꿔보면서 여러분들이 거주하시기에는 충분히 훌륭한 단지인 것 같아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기에 거래량을 보면 회전율이 굉장히 좋죠. 대단지이기도 하지만 매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음은 중랑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랑구에서 신축 중에 관심 갖는 곳 중에 하나는 바로 라온 프라이빗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가정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대단지라서 그런지 가격대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죠. 그 옆에 단지는 중소형 단지라서 아직은 그 상승폭이 조금은 적은 아파트, 바로 라온 프라이빗입니다. 이 아파트 지금 30평대에서 금액이 얼마인가요? 8억 9천짜리가 있습니다. 9억 미만대에서 괜찮은 동해 향의 아파트가 있어서 담아봤고요. 이 단지의 전고점 얼마였나요? 12억 4천까지 올라갔던 단지입니다. 그랬던 물건이 지금 9억대에 있습니다. 여기는 중랑구 신축 중에서는 저도 관심단지로 넣어둔 그런 단지고요. 여기는 동부간선 지하 호재, 그리고 앞에 바로 수변공원 만들고 중랑천 뷰맛집 중에 하나죠. 문화체육센터가 있어서 너무 좋은 곳이고 생활인프라는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가정 준역세권이에요. 10분 내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사간역까지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그런 단지 중에 하나고, 이 인근은 이제 재개발 진행이 되려고 막 움직이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면목동 일대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히 사가정역 일대는 더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될 단지 중에 하나가 바로 라온 프라이빗이죠. 여기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신축 기준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한 번 정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입지 좋은 구축 기준에서는 어디가 좋을까요? 상봉동 일대에 건영 캐스베이라는 아파트가 가성비적인 면에선 훌륭해서 담아봤습니다. 상봉동 인근의 최선호 단지예요. 여기는 아이들 키우기에 굉장히 좋아서 한번 들어오면 뒤로 잘 빠져나가지 않는 중랑구 일대에서는 좋은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인접해 있는 학세권 중간에 있는 곳이고 생활권이 우수합니다. 게다가 망우 역세권, 도보로 이동 가능하고 각종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망우역은 이 차량기지 이전을 하게 되면 이 인근에 공공시설을 어떻게 넣게 될지, 여기에 상업시설을 어떻게 넣게 될지 개발 계획들을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죠. 강북 대개조와 맞물려서 이 망우역 일대도 많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망우 상봉 일대는 GTX-B의 간접 호재 지역이기도 하죠. 망우역 일대가 될지 상봉역 일대가 될지 명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망우역은 GTX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쨌든 상부에 있는 차량기지는 이전하고 지하로 들어오는 GTX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망우역은 앞으로 얼마나 많이 바뀌게 될까요? 그중에 가장 선호단지인 이 건영 캐스빌은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좋은 가격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고점은 9억 9천이었고요. 7억 후반대, 중후반대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일어난 단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봤고요. 이곳에 지금 동도, 향도 좋은 물건이 7억 8천 매물대부터 있어요. 이런 물건을 조금 더 조절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럴 때 빨리 다녀보면서 비교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매수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열심히 알아보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를 지금 당장 가서 이 물건 사라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 정도 가격선에서 내가 못 사더라도 다른 분들이 사가는 걸 여러분들 빨리 느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다녀보시면서 비교를 하신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8억 미만의 가성비 우수단지이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일단 시리즈물로 담아봤어요. 바로 장안 현대온타운 1, 2차. 여기는 시세가 같이 움직여요. 장안 1스와 레미안 1, 2차 그리고 대시안 같은 경우는 이 라인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 같은 경우는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현대홈타운 1차와 2차 이 매물 8억 중후반대부터 9억까지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지들 전고점 얼마였나요? 전고점 11억 5천이었습니다. 두 개 비슷하게 갔죠. 11억 5천이었던 이 단지들 8억 5천에서 8억 7천 사이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이 단지들, 교통호재도 있습니다. 면목선 언젠간 지나가게 된다면 장안 이동 주민센터 인근에 면목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언젠간 되겠죠. 되면 좋겠네요. 여기는 역이 없다는 게 굉장히 역불모지로서 슬픔이 있거든요. 하지만 자녀들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학세권이고 주변 환경이 물론 1차 인근으로는 난개발이 조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안동 일대가 조금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아쉽긴 해요. 하지만 장안 현대온타운 1, 2차와 장안 1스 그리고
태형 대시양까지 요 라인 선상에 있을 때만큼은 자녀들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상권들이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 레미안 1, 2차는 단지 내 조경이 너무 잘 돼 있고 인프라 또한도 훌륭해서 장안동 일대에서 자녀 키우는 분들은 여기 인근에 한번 들어오시면 잘 빠져나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단지 중에 하나라서 담아봤습니다. 그 장안동 일대는 개발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물재생센터부터 지난번에도 한 번 더 설명드린 동부 화물터미널 개발 부지까지 이렇게 뭔가 인프라가 개선이 된다면 그런 간접 호재 지역으로서 굉장히 좋은 인프라들을 더 만들어낼 그런 가치가 있는 곳 중에 하나인 장안 레미안 1, 2차 담아봤고요. 그 다음은 가성비 좋은 단지 동일 스위트리버입니다. 여기는 구치소가 있는 거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이 구치소가 있지만 모르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왜냐? 학교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거기가 조경이 그래도 좀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휘경동 일대의 학세권 중에 그래도 가성비 좋은 선택지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단지라서 담아봤습니다. 물론 구치소가 좀 있다 보니 좀 다른 곳들과 약간 외져 있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충분히 다 괜찮은 지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아봤습니다. 445세대의 중소형 단지고 정고점은 9억 6천이었어요. 9억 6천이었던 이 단지가 7억에서 8억 사이의 거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이 평균가 지지선의 매물이 아직 있기 때문에 담아봤습니다. 여기는 신성장 거점 개발지로도 선정이 됐어요. 향후에 어쨌든 개발 호재로서 강북 대개주와 맞물려서도 개발 호재를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휘경동 일대에서는 그나마 학세권으로 인정받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입자로 들어오신 분들 또한도 단기간에 나가지 않고 연장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성비적으로 충분히 우수한 단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담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번외로 본다면 꿈의 숲 SK뷰 같은 경우도 정고점 대비는 굉장히 괜찮은 가격, 그리고 준신축, 신축 기준에서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 생각을 해서 같이 넣어봤고요. 여기는 바로 맞은편에 장인뉴타운의 개발이랑 맞물려서, 그리고 동북선에 들어오게 된다면 걸어서 15분 거리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그래도 간접 호재 지역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우수한 매물이 있어서 좀 담아봤고요. 추가로 제가 좀 좋아해서 담아본 거는 태릉 구역에 있는 노원 프레미어스 앵코 물건입니다. 이게 8억에 있는데 정고점은 9억 4,500이었어요. 정고점 대비로 따진다면 15%도 안 빠지긴 했지만 여기는 정말 초역세권 아예 붙어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멋진 그런 조망을 보여주는 그런 단지이기도 합니다. 관리비가 비싼 건 흠이죠.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하지만 생활인프라는 너무 훌륭한 단지라서 신혼부부들이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전고점은 9억 4,500이었고 8억 중후반대에서도 거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곳에 층과 향이 괜찮은 지역에 중고층 이상 매물이 7억 후반 8억 선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격선으로는 훌륭한 매물인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지역에 이런 물건들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매물 전부 다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아직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면 훨씬 더 좋은 매물 많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매물은 극히 일부입니다. 제가 관심 갖는 곳 중에 그냥 일부 몇 개를 찝어서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자, 그럼 이런 매물들 한번 사볼까요?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담보대출 활용해서 한번 사볼게요. 여러분들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겁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5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9억짜리 살 때 5억까지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5억을 360개월 동안 상환하셔야 되고, 우대금리 적용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2.2% 정도가 평균적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약 190만원 가까이를 상환하시게 됩니다. 맞벌이 기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한가요? 물론 아이를 낳았으니 외벌이로 전환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도 한 분이 대기업 사원 혹은 한 분이 중견기업 이상을 다니시고 한 분이 육아휴직에서 일부 소득이 보존이 될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상환 가능한 금액 정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9억짜리가 아니라 8억짜리를 사면서 나는 4억만 대출 받을래 라고 한다면 한 달에 상환하는 금액은 152만원 수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상환을 하는 거를 얼마 정도가 들어야 이걸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담보대출 활용 시 상환 예정 금액과 필요자금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매매금액 9억 기준에서 대출은 5억 받을 거고요. 취득세는 3%,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3.3%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4억 3천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매월 상환 금액은 한 달에 183만원에서 190만원 내외가 되는 거죠. 자기 자본 비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본이 좀 더 있어서 혹은 기존에 내 집을 조금 좋은 가격에 팔게 돼서 갈아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출을 좀 적게 받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기존 주택을 팔면서 생긴 차익, 혹은 뭐 비트코인을 팔아서 조금 차익 생긴 거, 혹은 주식을 조금 팔아서 차익 생긴 거를 조금 더 투입을 하시게 된다면 실제 대출 금액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따라 매월 상환하는 액수는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리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재를 해봤어요.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선택이 어려울 뿐 물건은 많습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죠. 돈이 없어요. 첫 번째는 돈이 없지 물건이 없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돈이 있어도 선택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하겠다는 결심을 하시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있어도 선택을 못하면 못 사고요. 선택을 해도 돈이 없으면 못 사요. 이 두 가지는 교집합으로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여력을 빨리 체크하시고 선택을 하시겠다 마음 먹었으면 그때부터 물건을 알아보시면 그 마지막 결정은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비교해보고 괜찮은 걸 찾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첫 번째 뭘 하셔야 되냐? 신혼부부로서 혹은 내가 첫 아이를 낳은 사람으로서 혹은 둘째 아이를 낳은 사람으로서 신생아를 낳은 사람으로서 이 혜택을 받아서 주택을 매매해야겠다는 선택을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선택을 하셨으면 내 자본금의 규모를 빨리 확정 지어보세요. 내가 기존에 가졌던 주택에 대한 매매 혹은 내가 지금 전셋집에 투입해놨던 금액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선택을 하셨으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비교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아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얻는 게 있을 거예요. 이번 장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매수는 충분히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의 얘기처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친다. 그러면 시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께 지금 이 컨텐츠를 찍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가격대의 다양한 물건들을 열심히 비교해보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렵다고요? 구메이커와 함께 하세요.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안 하셨나요? 이 노력을 하고 있는 절 위해서라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여러분들 위해 더 좋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드릴 걸 약속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이런 물건들 그리고 비슷한 물건들이 경매 물건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다음번에는 경매 컨텐츠도 제가 라이브로 하든 아니면 줌 링크를 들여서 줌 강의로 한번 제공을 하든 줌 강의를 녹화해서 제공을 하든 이런 컨텐츠 제작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